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순자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아집니다.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또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투자 실력은 물론 또 해안과 센스까지 빅사이클을 통해서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승이 좀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행보 장세 또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7월 달에 이제 장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뭐 조그만 어떤 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좀 엇갈린 표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0.8%가량 오른 2,42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 전일 오랜만에 매수에 나선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는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대다수 업종이 오른 가운데 어제 강했던 기계와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도 흐름이 좋았고 전기가스와 증권, 통신, 금융 업종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약보합 마감한 가운데 모두 상승했는데요. LG화학이 5%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내리면서 77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76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물량을 담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시죠. 운송업종과 금속, 건설업종이 빨간불을 켰고 일반 전기전자와 오락문화, 음식료, 담배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이 약세 우위를 보였는데요.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일로 급등했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반면 LNF는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내림세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3원 넘게 떨어진 1,283원 4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시장 방향성이 오늘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쉬어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지난 주말,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급등에 대한 이틀에 대한 어떤 이격 조정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지표 이제 발표가 현지 시간 30일 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관망세 부분들이 좀 짙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그 전에 29일 날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뭐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좀 이루어지죠. 그래서 7월은 현재 2분기 실적을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에 좋아질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편차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의 어떤 마감의 어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뭐 뉴스 나온 건데 미국 투자 매체 밸런스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고점을 칠 수 있다 하는 그런 투자 분석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줬는데 전체 그 현재 이제 경기의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맞이해서 수요가 좀 줄어든 그런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좀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추세적일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식량 가격이 당장 뭐 7월부터 어떤 비상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7월 달에는 강세 랠리의 어떤 가능성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저점에서 반등이 약 16일, 약 3주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16일 정도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그 흐름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등이 약한 흐름들 이게 이제 16일 그 다음에 하락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16일 1대1 대칭의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돌로 있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기본적인 반등이 되더라도 16일에 대한 기본적인 절반에 해당이 되면은 8일 정도의 추세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상으로 보면은 최소한 2,550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매물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50포인트 또는 61선까지는 또 쉽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월말 월초에 어떤 변곡점, 물론 이제 변곡점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아마도 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반등에 대한 일시적인 숨구르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에 나섰지만 또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해 줬다라는 점이 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7월 달 랠리에 대한 전망도 봐주신 만큼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의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어제 이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의 빅사이클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단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BHI의 경우에는 21% 넘는 또 그런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 이제 현재 언급을 좀 했던 어떤 섹터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타이밍이 계속 맞았고요. 예. 전체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임박할수록 이거 이제 세일즈 외교가 이제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세일즈 외교에 좀 크게 걸린 부분이 일단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하고 방산
물론 원전 방산 외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관련된 어떤 후속적인 수순도 있어 보일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재료를 앞두고 현재 이제 크게 이제 급등하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전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어떤 산업으로 이제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약간 그 반대적인 요소 때문에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지난 정부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탄압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분류의 방식에서 원전을 어떤 그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세계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고 어제 제가 이제 5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BHI, 일진파워, 우진, 이제 이 5개의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한국해양 원전, 스마트 원전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담당하는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BH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BHI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핵심 그 저감 계통의 핵심 기기 그다음에 핵연료 취급 계통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시총이 이제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4,700원에서 이제 고점까지 했던 흐름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6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내일 한 번 더 올라주면은 좀 차익 실현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신규 조건은 좀 주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현재 이제 현재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진파워라는 것은 현재 발전소 이제 일반 이제 평상시에 경상 정비공사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이제 전문화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진파워도 나름대로 이제 컨소시엄 그러니까 연구 컨소시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폭 상승을 좀 3일 정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매수를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21선 돌파 시에 거래량이 좀 튀어주는 부분들이 한 번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종목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전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올라주면서 아직까지는 큰 시세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큰 시세는 나지 않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 최근 한번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냉난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냉난점에서 보면은 이 이제 저항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접근하더라도 크게는 상관이 없다.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21,000원 상단 22,000원 여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전기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항선이죠. 최근에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 저항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좀 이번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6% 정도밖에 돌파를 해주지 않았는데 내일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기자재를 공급하고 삼성물산이 원전 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에너지가 이제 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기술이 이제 설계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뭐 시설 단지를 할 때도 한전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 이제 한전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수주했을 때 가장 먼저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좀 갖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이번에 그 원전 수주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되면 언제 무슨 뉴스에 터질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이나 모레 한번 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에 좀 원전 뉴스가 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해주면은 이제 단기 차익으로 삼고 또 조정 시에 이제 재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원전 세일즈 이 외교 모멘텀과 이 정책 수혜 기대라는 강한 재료가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점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언급해 주신 5개 종목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나오셔서 바로 이 빅사이클 동일한 시간대에 앞으로 상승할 업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5개 관련 종목군들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빅사이클만 잘 따라오시면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 켜실 수 있고요. 또 기분 좋게 수익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빅사이클 본망사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솔루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오늘간 이 원자력 발전처럼 또 크게 오르게 될 상승 업종은 어떤 업종을 또 보고 계실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메타버스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업황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메타버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 사실 메타버스가 작년 연말쯤인가요? 굉장히 크게 이 관련주들이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좀 예. 올해 들어서는 시들시들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메타버스를 가져와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크게 이제 시세를 내면서 두각을 좀 나타냈었고요. 또 작년에 굉장히 핫한 이슈를 몰고 오는 어떤 섹터에 있었는데, 자, 메타버스 부분이 과연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뭐 이런 샌드박스,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어떤 이슈가 좀 다가왔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로 된 사명을 바꾸면서 하나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SNS를 비롯한 이런 사회관계망 플랫폼이 하나의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어떤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기계의 발전, 그다음에 최근 애플에서 앞으로 나올 아직 연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많은데
AR기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가상 세계와 어떤 그 현실 세계를 접목하는 어떤 흐름이 또 나와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불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새로운 변화를 현재 꿈꿀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전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도전하는 기업들이 보통 게임 업체들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현재 그 게임 업체에서 과연 그 현재 메타버스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룰 주제 같은 경우에 자, 메타버스의 화폐는 과연 어떤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상화폐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현재 그 플랫폼 공간 안에서 어떤 화폐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개념이 블록체인하고 NFT라는 개념인데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이제 대체 가능한 현금, 금융, 요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화폐의 개념이죠. 근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이 하나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예술품이나 소장품, 특정 물질 이런 그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 자산적 가치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자산 가치를 매기냐면은 NFT라는 화폐를 가지고 음원 파일이나 사진, 영상, 예술품, 동영상 예술품 이런 것들을 매치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왕성하게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NFT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개념이 좀 되죠. 그 다음에 NFT는 뭐냐면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구별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이제 개념에서 오늘 알아볼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 NFT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NFT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가상자산을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게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반기에 이제 신작 게임주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가상 NFT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업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보고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요. 지금 이 산업 안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밸류체인에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요. 네. 간단히 알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프라. 특히 인프라 쪽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또는 어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VR 기기나 AR 기기, 그다음에 반도체 칩셋, 디스플레이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AI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3D 엔진, 디지털 트윈 이런 그다음에 3D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스튜디오 개념에 대한 것들이 완성이 돼야지 어떤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바로 그 현재 CG 쪽에 관련된 기업이 뮤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라는 어떤 종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했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넵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가상인간 테마 쪽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가장 제일 플랫폼 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 중에서 하나 첫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테마에서 이제 하이브라든가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뭐 DOU 이런 그 현재 팬들과 그다음에 모임 공간을 만드는 기업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유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중 접속 방식으로, 동시 접속 방식으로 하는 게임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그 메타버스를 꿈꾸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업체,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SNS가 가장 이제 민감하죠. 그런 업체에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통신도 마찬가지, 이제 통신 SK텔레콤이나 뭐 통신 업체에서도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이나 뭐 LG, 그다음에 어떤 은행 쪽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험 쪽, 뭐 은행 쪽, 뭐 증권 쪽도 굉장히 이제 플랫폼 기업을 도전을 하려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게임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가상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든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그리고 NFT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NFT를 좀 뛰어들고 있는데, 이제 NFT를 뛰어들고 있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포인트 방식으로 많이 회원들을 유치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인트 방식이 아닌 NFT를 접목을 시켜서 회원들에게 또는 그 자사 고객들에게 대한 어떤 서비스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은 대기업에서도 현재 충성 고객을 만드는, 또 충성 유저를 만드는 입장에서 많은 이벤트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와 연결된 NFT가 굉장히 많이 시세가 좀 죽었고 시들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NFT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사 고객에게 NFT를 활성화시키고 또 NFT를 통해서 많은 거래나 어떤 서비스 혜택을 주게 되고, 그게 나름대로는 현재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파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들이 왕성해지게 되는데, 특별한 동기가 됐던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는 현재 BAYC라는 어떤 부분, 원숭이 어떤 이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NFT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원에 관련된 이 캐릭터 사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해외 뉴스들도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디지털 가치에 대한 한정된 품목, 요거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많이 유저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메타콩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많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하면서 너도 나도 대기업들도 같이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에서도
게임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P2E,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게임 이쪽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바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정말 게임으로도 돈을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 버는 게임, 이 P2E가 대세였는데요. 이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P2E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네. 운영이 이게 그 한매 그 시세가 이제 크게 이제 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P2E 개념이란 것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각종 그 캐릭터 부분들을 얻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이템들을 얻는데 이 많은 아이템들을 나중에는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나중에는 가상화폐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 회사의 어떤 운동화를 사서 매일 뛰기만 하면은 가상화폐가 이제 지급이 되는 뭐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특정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사의 이제 충성 고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특정 회사의 HTS를 쓰면은 일정 기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읽으면은 NFT를 지급한다. 어떤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유저들이 그걸 좀 사용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 관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뜨는 개념은 X2E라는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돈 버는 게임, 그다음에 돈 버는 걷기, Move to Earn, 그다음에 Create to Earn, 돈 버는 제작, 어떤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리고 또는 웹소설을 올리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그 가상화폐가 이제 지급이 되는, NFT가 지급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지급한다든가, 이걸 이제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들로 굉장히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산업들이, 이제 NFT 산업들이 굉장히 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현재 유튜브라든가 그다음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름대로 가상화폐를 주어지는 그런 전략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새로운 변실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하반기 쪽에 현재 이제 게임 업체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게임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포커스를 맞추어 주는데, 이면적으로 내다보면은 P2E 어떤 그 서비스를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현재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게임 업체에서 보통 이제 코인을 같이 발행하는 업체, 그다음에 하반기에 출시하는 그 신작을 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흐름하고 한번 연결돼서 보면은 게임을 이제 발행하는 업체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현재 C2X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보라라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이튼이라는 코인들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오에이즈 같은 경우도 네오핀이라는 어떤 그 최근에 어떤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넷마블은 현재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마블엑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이제 3N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나 넥슨, 이 업체들도 조만간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걸 통해서 NFT를
또 활성화하는 또 지급하는 어떤 게임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두 축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정말 이 메타버스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까요? 예. 제일 이제 큰 기업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쪽을 이제 봐셔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제페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별도로 현재 네이버 어떤 제페토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어떤 그 현재 커뮤니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 커뮤니티 기능 또는 현재 크리에이터 기능 가지고 이거를 NFT화를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전략들을 현재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SNS 기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고유한 어떤 그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카카오톡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친구하고 소통의 관계인데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 또는 국제적인 진출을 꿈꾸기 위해서 어떤 주제별로 관심사별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컨텐츠 부분들을 NFT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좀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그라운드 X라는 기반으로 해서 클리튼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보라라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카카오 게임즈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넵튠을 중심으로 게임을 하고 접목을 시키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 흐름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현재 그 코인들의 어떤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좀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런 이 집콕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들이 정말 찐 경쟁에 들어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대장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려주시죠. 예, 제일 먼저 현재 코인을 발행한 업체의 이제 네. 게임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다겠죠. 제일 먼저 그 현재 알아볼 부분들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그다음에 거래소, 그다음에 이런 쪽을 굉장히 완비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이브, 그다음에 거래소인 코인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은 새롭게 만든 부분들이 현재 컴투버스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완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컴투버스의 플랫폼, 그 다음에 하이브의 영향력, 그다음에 코인원, 그 다음에 그 코인에 대한 C2X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좀 새롭게 새롭게 내놓은 부분들이 최근에는 크로매틱 소울, 그다음에 프로젝트 MR 등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굉장히 하반기에 계속해서 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제일 활발하게 어떤 플랫폼을 다 완비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부분들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고점에서 2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이제 바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가바다 그래서 일시 반등 뒤에 크게 빠지는 진바닥에서 약간 터닝을 좀 해주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이 네오에이즈 홀딩스라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오에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그 네오핀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어떻게 새롭게 어떤 그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리고 그 네오핀이라는 어떤 그 이 NFT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도 좀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게임 출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현재 네오이즈홀딩스 중에서 네오플라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죠. 네오플라이는 자회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네오플라이에서는 블록체인,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는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그 확보를 하고 있고 신기술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홀딩스가 앞으로의 이제 그 현재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오이즈홀딩스도 한번 중요하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대에서 지금 약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만 4천 원까지. 그리고 원시세 이제 재바닥의 입장이 좀 있죠. 그리고 현재 가바닥, 그다음에 일시 반등 뒤에 진바닥.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바닥이 역회된 숄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바닥, 그다음에 이렇게 진바닥 이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 반등 뒤에 이제 크게 빠지는 것이 대바닥일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홀딩스가 바로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좀 튀어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냉난점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눌림목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거의 제가 이야기했던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장세 이제 대바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시 반등 뒤에 크게 무너지는 어떤 부분들을 저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넵튠이라는 회사입니다. 넵튠이라는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직속 자회사 중에 좀 하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온마인드라는 디지털 휴먼을 좀 제작하는 업체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맘모식스라는 VR 컨텐츠 전문 개발 업체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퍼피레드라는 어떤 그 부분에 이제 게임 전문 회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돌 제작사를 만든 가상 아이돌이죠. 가상 인간의 아이돌을 제작사 딥 스튜디오, 그다음에 펄스나인, 퍼피레드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행동 대장을 역할을 하는 것이 넵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넵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현재 그 넥라인점이죠. 역회된 숄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에서 지금 진바닥을 형성을 했고 또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넵튠은 항시 현재 카카오의 행동 대장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넵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넵튠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관심주는 위메이드죠. 알다시피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믹스가 블록체인을 이제 게임을 플랫폼화 이게 어떻게 보면 포탈의 개념이죠.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 플랫폼에서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여 종의 신작 출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업체 유믹스에서 생태계에 가입을 하는 100개 정도의 게임을 같이 하나의 유믹스라는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미르포 글로벌 P2E 게임을 최근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좀 현재 진행이 되죠. 근데 모바일 버전인 미르엠을 4분기에 좀 출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이제 기대 심리로 이렇게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위메이드에 있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에 있던 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24만 원
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6만 원 정도까지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요것도 비슷하게 거의 저점이 낮아지는 거의 한 쌍바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반등이 적은 업체 또는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의 순환매를 좀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 세계와 또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 이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보다 자유를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더욱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군요. 예. 네, 이 카카오 대표도 이날 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을 초청한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하던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제 게임 업체에서는 정부에 요구하기를 이제 P2E라는 것은 이제 사양성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하는 어떤 X2E는 다 허용해주고 이제 게임은 현재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게임하고 플랫폼을 분리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알다시피 이제 좀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카카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보라코인하고 클레이튼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회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보통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메타버스 NFT 사업을 현재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게임 출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마무스메 이제 프리티 더비가 최근에 출시를 하고 있는데 웹스토어에서 상당한 선풍적이 있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재료 가치가 이제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자회사의 넵튠. 그다음에 메타보라, 프렌즈 게임이 이제 사명 변경을 했는데 그 이제 보라코인하고 연동이 돼서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넵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메타보라의 어떤 그 현재 그 보라코인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열 회사의 모든 컨텐츠를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이제 게임을 떠나서 이 공통적인 전체적인 밑그림들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락 기반의 P2E 게임을 2분기에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탑픽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쌍봉을 좀 현재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쌍봉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2단으로 무너졌죠. 2단으로 무너졌고 여기 마찬가지 역회된 숄더 형태를 사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게임주가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바닥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전략, 가격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5만 1,000원이 이제 매수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4만 8,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이 한 이틀, 3일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5일선 돌파 완차, 그 다음에 5일 주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빅사이클 메타버스 그리고 오늘의 탑픽 종목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드나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